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주 제목을 이 희망적인 주식시장, 외국인 배당금 재투자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제목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조가 넘는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시황에서 주말 시황에서 예상하기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1조를 매수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율이 돌아가는 사정을 볼 때 지난주보다는 작게 매수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은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과연 어디서 돈을 들고 들어와서 저렇게 많은 순매수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을 잠시 살펴보면은 환율로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도 계속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유럽에서 투자한 돈도 저렇게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저렇게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는 것은 일단은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추정하기로는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돈을 들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과연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한국 시장에 저렇게 많이 매수했는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1조가 넘는 돈을 순매수를 했지만 그 돈은 외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돈이 아니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전반적인 환율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달러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뭐 전반적으로 아시아 쪽에서 돈이 약간씩 빠져나가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아직은 뭐 특정한 방향성이 없고요.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시아에서 돈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 자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달러 같은 경우는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이쪽으로는 지금 돈이 유입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로화도 남미 쪽으로 돈이 유입되고 일부 국가로 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유럽 쪽으로 봐서도 지금 돈이 유입되는 국가도 있고 빠져나가는 국가도 있고 그래요. 아직 돈의 방향이 특별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뭐 확실하게 유로화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어오는 분위기였다면 확실히 아시아 쪽에서는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보여져. 여튼 여기서 이제 조금 궁금한 것은 저 외국인들이 돈이 과연 어디서 들고 왔냐 이 말이지. 어디서 돈이 들고 들어왔길래 이렇게 1조가 넘는 돈을 순매수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지금 4월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코스피에서 4월 달이 되다 보니까 각 회사에서 배당금을 줍니다. 지금 보도된 자료를 이제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은 길산 배당금을 약 21.3조 원 정도를 배당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저 돈이 이제 현금으로 주어져서 뭐 주주들에게 배당이 되었겠죠. 그래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가 뭐 외국인들의 지분이라고 보면은요, 저 중에 반, 10조가 넘는 돈은 일단 외국인들 손에 쥐어지지 않았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간 배당을 포함하면 약 한 32조 원 정도를 배당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환율 시장에서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온 자료가 없다면 어떤 근거가 없다면 아마 저 배당금을 투자하고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추정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배당금을 뭐 일부 들고 나가긴 하겠지만 한국 시장에 재투자한다는 것은 일단은 뭐 복리를 좀 누려보겠다는 거고, 또 한국 시장에서 급하게 돈을 안 빼도 된다는 거잖아요.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고, 그러면 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배당금 규모를 봤을 때 앞으로 외국인들은 투자 여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여전히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싶어요. 그럼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뭐 계속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은 여전히 낙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중국하고 어떤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돼가자 이제 다시 눈을 돌려가지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바로 뭐 다음 주 시장 불안 요인으로 제가 잠시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이제 EU하고 일본하고 무역 분쟁을 이제 수면으로 조금 부상시킬 수 있다. 좀 부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한테 고개 숙였죠. 한미 FTA를 갖다가 재협상을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는 끝난 거고, 그런데 이제 EU와 일본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난다면 우리는 다시 EU와 일본 관계 때문에 조금 좀 흔들리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우리는 중국하고 인접국이고 또 거래가 많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미중 무역 협상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EU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미중 무역 협상 전쟁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나 싶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EU 정부들은 지난주에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미국과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협상을 개시해야 되겠다. 서로 이제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은 경기 침체 우려감 확산에 따라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을 빼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걸 재투자하고 있는 중이고 미중 무역 협상도 낙관적이고 또 세계 각국은 돈 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주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는 4월달이면 항상 이맘때쯤 오는 게 있어요. 바로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미국 무역 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연간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경상수지가 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국내 총생산의 2% 이상, 세 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되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연속으로 있잖아요. 6년도 4월, 10월, 그리고 2017년도 4월, 10월, 그리고 2018년도 4월, 10월 이렇게 총 6차례 쭉 연달아 가지고 미국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 4월, 10월이냐면 4월 달에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다시 10월 달에 한 번 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관찰국으로만 쭉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나라가 투자를 할 때 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 정부의 조달 시장에 우리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입찰을 못 하고요. 또 우리 국제통화기금 있죠. IMF를 통해서 환율 압박을 받게 돼요. 또 미국하고 무역협상 협정과 연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제재가 막 따르거든요. 일단 안 좋은 거예요. 저게 지정되면 일단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3년간 연속으로 6차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일단 올해는 일단은 여전히 뭐 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을 걸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될 수는 있죠. 만약에 저게 지정이 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뭐 시장에서 전문가들도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뭐 관철 대상국으로는 남을 수는 있지만 초작국 지정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저 외국인들이 배당을 받아서 돈을 빼가지 않고 계속 놔두고 있다는 것은 쟤들도 다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걔들도 저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안 될 거라 보기 때문에 저렇게 재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런 일이 있긴 있는데 불안한 요인이 될 수는 있다. 뭐 이거고요. 17일이 되면은 또 베이지북을 연준에서 공개를 합니다. 지금 베이지북에서 나온 자료에 따라서 뭐 통화 정책을 앞으로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저 베이지북에서 어떤 내용이 또 나올 건지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예상하기로는 여전히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별 내용이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 내용이 어떻게 나눈가는 좀 봐야 돼요. 다른 투자자들도 유심히 지켜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17일 날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18일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되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단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18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요. 뭐 아마 금리 동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와서 금리 인하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리고 갑자기 뭐 금리를 갖다가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뭐 바로 다음 주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미국은 반드시 EU하고 일본과 무역 분쟁을 수면 위로 부상을 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걸 선거 재료로 끌고 가겠죠. 가면서 뭔가를 좀 더 얻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게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불안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은 다음 주는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일단 싶기는 해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관망이라 적어놨는데 아직은 앞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돈 풀고 다른 나라에서도 돈 풀고 이래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뭐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돈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돈을 풀잖아요. 그래서 단기 투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돈 들어오잖아요. 돈 들어온다 아닙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물론 자신의 투자금 상황을 고려해서 분할 매매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은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국내 민간에서는 돈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현금 흐름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또 당연히 시장의 수급이 좋은 종목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큰 돈 굴린다 하면 외국인하고 금융 투자밖에 없어요.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죽어부십니다. 죽어버렸어요.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외국인과 뭐 걔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사정상 외국인과 금융 투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과 금융 투자 수급을 계속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 돈 어떤 업종으로 많이 들어왔나 잠시 살펴보면 일단 대형주가 이번 주는 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먼저 대형주 이전에 외국인과 금융투자 동시 순매수 하는 걸 봐야 된다 했죠. 왜냐면 보십시오. 기관 투자자들 거의 다 매도하고 있죠. 다 팔고 있잖아. 다 팔고 있죠. 그리고 얘들은 그렇게 시장을 지금 영향을 미치지 못해. 만약에 앞으로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된다 손 치면 그때쯤 되면 투신이 다시 또 어느 정도 힘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계속 퇴직연금을 주식시장으로 밀어 넣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투신을 다시 내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외국인과 금융투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기금은 그냥 뭐 돈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이 호랑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자, 외국인은 이번 주에 대형주 많이 매수했고요. 금융투자도 그렇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지금 요즘 자동차 업종 기아차도 뭐 수익률도 올려주신 분 계시던데 괜찮죠? 그동안 자동차 업종이 많이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갈 때도 안 됐겠나 싶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현대차도 신차 많이 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요즘 나온 차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여튼 전기전자, 운송장비, 금융업, 화학, 의약품 이런 유통업 이런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을 살펴보면은 이번 주는 특히 뭐 시가총액이 돈은 대형주로 많이 들어왔지만 중형주와 소형주의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와도 이렇게 빵빵 날아갑니다. 다음 주에 약간 변곡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이잖아요. 지금 전고점에 지금 다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 돈 좀 투입해서 이 전고점 중형주도 소형주도 뭐 대형주로 일단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또 주식시장으로 수익 났던 사람도 제법 있을 거고 그때 되면 또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 지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돈 들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 주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주 돈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10조 금융투자에서는 약 3천억 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코스피 지수 2200 한 20포인트 부근에서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순매매 비중으로 보면 이 두 세력이 매수 쪽으로는 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세력들은 다 그냥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화 보면 내가 네 시다바리 가는 것처럼 정말 시다바리입니다. 지금 수급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과 금융투자를 계속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이번 주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호텔신라,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삼성바이오로직스, SKKB금융, 아모레G,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이마트 뭐 이런 회사들 매수를 했어요.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주식시장이 조금 희망적인 것 같죠. 특히나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는 다음 주 충분히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잘 보유하셔서 뭐 조금 오른다고 해서 팔지 말고요. 조금 올해는 분위기가 좀 괜찮으니까 조금 오래 잘 들고 넘기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주식 투자를 해서 다음 달에 소고기 사 먹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우리 어떤 노후를 어떻게 해보고 또 자산을 불려서 좀 더 앞으로 전진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금을 정말로 투자답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돈 생기는 대로 계속 좀 모아두고 또 앞으로도 계속 돈 생기는 대로 조금씩 모아 두시는 게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돈은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주에 분석해 드렸듯이 적자 부채를 발행하잖아요. 채권을 발행해서 적자 재정으로 끌고 가는데 돈은 어쨌든 계속 늘어난다 이 말이죠. 물론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참 엉망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튼 돈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돈을 그냥 돈 그대로 들고 있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부자 되는데 나는 부자 되지 못하느냐. 나는 돈 그대로 들고 있고 또 돈 관리를 소비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투자를 하지 못하고 늘 빚에 허덕거리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월급으로서 어느 정도 부를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청문회 뭐 잠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셨지 않습니까? 뭐 좌파 정부, 우파 정부를 떠나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 벌었잖아요, 실제로. 그 재산 신고 내역 보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주식으로 얼마 벌었고 부동산으로 얼마 벌었고 나온다 아닙니까? 저렇게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뭐 침에 입 발린 뭐 입에 침 발린 소리 많이 하지만 자기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 투자해서 돈 벌었잖아요. 그냥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냥 돈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금이든 바꾸어서 놔두는 습관을 들일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지,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고 돈 벌면 소비로 다 써버리거나 소비를 통제하지 못해서 맨날 빚내서 소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삶을 계속 10년, 20년 살아가지고 그 어느 날 왜 나는 돈이 없고 니는 돈이 많냐, 니는 나쁜 짓 했지, 이런 식으로 해서 편견을 가지고 부자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물론 그 중에는 부모한테 부모 잘 만나서 상속받아서 부자 된 분들 계시겠지만 자꾸 그런 사람들만 언론에서 부각을 시켜내니까 부자들한테 나쁜 편견이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부자들 보면 자기 노력해서 부자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오랜 기간 노력해서 돈을 갖다가 자꾸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바꿔서 투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랜 기간 장기간 돈이 늘어나서 늘어난 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자산들의 가치가 부각되고 높아져서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번에 로또 맞아서 부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런 착실한 노력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식 투자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자산을 한번 모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